2026년에도 조용한 럭셔리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옷차림이 사고방식이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제와 이 균형, 이 조화, 그리고 첫 번째는 청결, 이걸로 멋을 내시는구나. 뭐야, 얼굴이 왜 이렇게 그림자가 많아? 이럴 때 있으시거든요. 패션은 시선의 설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가오는 2026년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네, 2026년 트렌드,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패션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각기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용한 럭셔리 많이 들어보셨죠? quiet 럭셔리. 식상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6년에도 조용한 럭셔리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로고 대신에 질감, 화려함 대신에 여백, 부드럽지만 이 구조적인 실루엣이 아무래도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샴페인 베이지 또는 미드 베이지, 버터 옐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색상이 2026년도를 여전히 강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함보다는 좀 따뜻하고 과감함보다는 품격이 주목받는 시대가 바로 2026년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행보다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광이 번쩍번쩍한 것보다는 세미 매트한 블라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레이프 재킷이라든가 약간 여유감이 흐르는 약간 드레이프성이 있는 그러한 유형의 재킷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굴 만났을 때, 동창회를 갔을 때, 저 친구 참 품격 있다 느껴지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처럼 품격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서 사고방식이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옷차림이 사고방식이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커트 입고 걸어가실 때 좀 조신하게 걸음걸이 보폭이 좁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바지를 입고 특히 청바지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껑충껑충 보폭이 넓어지죠. 인클로즈드 코그니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이론은요. 착용자 인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심리적인 전환 장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대상자들에게 하얀 가운을 입혀요. 그런데 이 가운은 의사가 입는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실험 대상자들은 조금 더 신중해지더래요. 그리고 아주 정밀해지더래요. 심사숙고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게 이 가운은 의사가 입는 가운이 아니라 화가가 입는 가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험 대상자들은요,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창의적이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더래요.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의사가 입는 것, 화가가 입는 것.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인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인지가 바뀌니까 태도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정장을 입은 날은 나는 조금 더 정숙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태도를 만들어요. 찻잔 하나 들더라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새끼손가락 살짝 해서 따그닥 소리 덜 나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피스를 입은 날은 샤랄랄라, 조금 더 여성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의 태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남성분들 군복 입으면 어때요? 저도 들은 얘기라 모자를 이렇게 비뚤게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슬도 좀 불고요. 바로 옷차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는 바뀔 수 있어요. 경찰이 왜 경찰복을 입겠습니까? 법관이 왜 법관복을 입겠어요? 간호사가 왜 간호사복을 입겠습니까? 그 옷을 입는 순간 그 옷에서 정말 발휘해야 하는 전문성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선택하실 때 나는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어디에 가지? 누구를 만나지를 생각을 하면 옷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고 전환 장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강의를 할 때는 재킷을 항상 입어요. 크림색 아니면 네이비 컬러를 주로 입습니다. 왜냐하면 심적인 안정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역량들을 발휘하게 되는 컬러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프로페셔널 모드가 이렇게 딸깍하고 전환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의 전환 장치 어떤 컬러, 어떤 디자인입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날에는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상징하는 옷을 한번 선택해보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옷은 어찌 보면 자신감의 스위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는 순간 그 옷을 통해서 나의 역할이 내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작동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옷차림이 주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느끼시나요? 정말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도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청춘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를 거쳐오고 40대를 또 거쳐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글쎄요, 젊을 때는 보이는 멋이 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중년은 보이는 멋보다는 보이는 신뢰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유감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는 분들을 보면 아직 나는 세상과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이렇게 아주 본딩이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옷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무하셨을 때는 재킷만 입으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더 여유 있게 베이지 톤으로 멋스럽게 아주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은퇴 후의 모습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은퇴해서 저런 여유를 좀 찾고 싶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분의 제가 집은 가보지 않았으나 그분과 말을 그렇게 또 많이 해보지는 않았으나 그분이 입는 옷을 보면서 삶이 참 편안하고 여유 있고 만끽하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옷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 가치관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썸네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옷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청결한 거, 깔끔하게 셔츠 하나 입더라도 목에 그냥 칼날처럼 딱 다림질을 너무나 말끔하게 하셔서 오히려 근무하셨을 때보다 은퇴하기 전보다 더 말끔하게 청결하게 입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저렇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가꾸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청결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이는 멋보다는 보여주는 신뢰를 중요시하면서 색감 선택도 조금 더 약간 내추럴 톤으로 뉴트럴 톤으로 얼스 컬러라고 하잖아요. 지구를 표현해주는 그런 편안한 컬러로 하시고 실루엣도 너무 굴곡을 나타내기보다는 나타내봤자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중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같아도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어깨도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날개가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해서 너무 몸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핏으로 하되 흐르는 듯한 핏으로 하되 그래도 구분은 줘야 됩니다. 5대5 상이 5면 하의도 5 위가 4면 하이는 6. 그래서 5대5, 4대6 법칙은 지키시는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멋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음은 변화로 우리가 멋을 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절제와 이 균형, 이 조화, 그리고 첫 번째는 청결 이걸로
멋을 내시는구나. 저도 많이 주변 분들을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색상을 고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고민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색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색상 정말 중요하죠. 구독자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셨을 때 어떤 날은 '아유 나 왜 이렇게 괜찮지? 나 아직 쓸만해.'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날은 '뭐야 얼굴에 왜 이렇게 그림자가 많아?' 이럴 때 있으시거든요. 이 색은 얼굴을 밝히는 조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딱 입으면 같은 얼굴이지만 굴곡이 좀 입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옷을 입으면 그림자가 쑥 드리워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은 나의 조명판을 찾는다라는 심정으로 색을 한번 많이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입어보신 후에 본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피드백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야, 너 그거 하니까 아파 보여.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 하여튼 쟤는 말할 때마다 저렇게 말을 비꼬아서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한번 순수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가? 아파 보이나? 그럼 또 다른 색을 했을 때는 어떤지 그 친구한테도 한번 또 물어보세요. 저는 주변에 직원 말을 이렇게 꼬지 않고 직원해 줄 수 있는 사람 3사람만 확보해도 여러분들은 컨설팅 받으실 필요 없다 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아쉽게 돌아가셔서 그렇게 얘기해 줄 부모님은 없지만 다행히 저는 언니가 있습니다. 아주 직원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으로 해주는 언니가 있어요.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하면 예 하면서 저는 그거를 안 입고 언니가 아주 정확하게 저의 얼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직원해 줄 수 있는 사람 3사람 한번 확보하셔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한번 교집합을 찾아보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결국은 나의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과 같은 색을 찾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공부 인 것 같아요. 공부 없이 어울리는 색을 찾는 거 사실 무리거든요. 어렵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피부보다 한 톤 밝은 샴페인 골드 추천드리고 싶고요. 중년이라면 피치 베이지. 우리 한국인 중년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 어울리시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도 어울리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치 베이지, 카멜 베이지, 샴페인 골드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컬러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나는 이 정도 밝기, 명도, 채도 이런 색상을 했을 때 얼굴에 좀 그늘이 없어 보이고 뭔가 내가 거울 앞에서 딱 봤을 때 기분 좋아 보이고 뭔가 내가 좀 그래도 한 마이너스 5살 정도는 되어 보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봤을 때 그냥 기분 좋은 색이 있어요. 딱 왠지 라이트해지는 기분이 들떠지는 그런 기분을 만드는 컬러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년이 되니까 원색 좋아하시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원색이 좋아요. 빨간색에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데 원색도요, 채도 명도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빨간색이 안 어울려야 하시는데 여러분 빨간색이 안 어울리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도요 수십만 톤입니다. 톤이 정말 다양해요. 그 빨간색 중에 나에게 어울리는 톤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셔서 난 빨간색 입으면 안 좋더라라고 선입견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울리는 톤을 찾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년이 되니까 원색도 물론 좋지만 원색은 저는 옷보다는 액세서리에 포인트 두시는 거가 좀 안전하던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원색 잘 어울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십시오. 그런데 원색이 좀 뭔가 나와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신다면 원색 너무 좋은 그 빨간 쨍한 빨간 저는 가방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간혹가다 스카프로 좀 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신발에다 포인트 주는데 그런 데다가 원색 포인트 주시면 옷으로 안 입었어도 기분 아주 상쾌하게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 톤온 톤, 톤인 톤 같은 색상으로 채도와 명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믹스 앤 매치를 하시면 훨씬 더
아우,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색은 결국은 나이보다 먼저 나를 말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패션을 통해 얼굴이나 몸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요. 저는 이 패션은 시선의 설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키가 좀 작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를 같은 색상으로 쭉 일관되게 구두까지, 양말까지 신경 써서 하시게 되면 쭉 하면서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렇게 수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이 짧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넥라인을 라운드보다 V 넥라인으로 이렇게 살짝 하시면 훨씬 더 목이 가늘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다리가 짧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발 둥탁한 거 라운드형으로 하시기보다는 약간 V컷, 아몬드 토우라고도 하죠. 그래서 V컷으로 발등이 좀 많이 보이면서 좀 날렵하다고 해서 중년분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편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신발이 불편하면 안 돼요. 지금 나이가 신발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가방도 우리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가벼운 가방에서도 딱 들었을 때 뭔가 전체적인 실루엣과 좀 뭔가 흐름이 일관된 그러한 핸드백을 찾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년이 되니까요. 상체가 무거워 보이면 안 되더라고요. 상체가 무거워 보이고 옷이 무거워 보이는 순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힘겨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아해 보이는 건 좀 결국은 경쾌해 보이고 조금 신뢰감은 주면서도 무겁지는 않지만 뭔가 이 결이 그분답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우아함과 품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제안은요. 허리선우리 표현하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허리 러브 핸들 옆에 잡으면 잡히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러브 핸들 옆구리 살도 이렇게 많아지는데 벨트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용기를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박시한 거 툭 떨어져서 입으면 그 박시한 그 부분이 다 우리 면적의 몸 같거든요. 그 대신에 한 벨트를 2.5cm 정도 너무 두꺼운 거를 하면 너무 두꺼운 거는 글쎄요. 보통 신장 우리나라 여성 중년 여성분들에 비해서 신체를 조금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폭이 중요해요. 2.5cm 정도의 벨트로 약간 2cm 정도 위쪽으로 올려서 하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고요. 벨트 안 하시더라도요. 그냥 앞뒤로 다 상의를 내려놓기보다는 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만 살짝 바지 위나 스커트 위에다가 살짝 안으로 넣는 것. 턱인을 살짝만 하셔도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체형 보완할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워풀해요. 시선 분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짧으시면 스커트의 길이, 바지의 길이도 정말 중요하죠. 바지의 길이 여러분들 7부, 8부 이 정도 하시면 상당히 아무리 멋있는 황금 비율의 모델도 좀 어색할걸요. 9부에서 9.5부 정도 해서 세미 와이드 바지라든가 아니면 정장을 입을 땐 아예 길게 입는다든가 이게 자신만의 황금 분할 그 포인트 비율을 찾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저도 찾으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선을 설계하면 우리 체형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조금 보완은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